요즘에 제가 개강 특강으로 자모비라는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멤버십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 지금 좀 아래쪽에 멤버십 전용 강좌 영상들을 보시면 약간 하늘색보다는 조금 진하고 파란색보다는 조금 연한 이 색깔의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자모비의 프로그램에 전통 색이 있어요. 고유의 색이 있어. 그 색깔을 바탕색으로 해서 자모비 특강이라는 썸네일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반성이 되더라고. 어떤 점이 반성이 되냐면, 제가 솔직히 논문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학생분들, 대학원생분들, 석사과정, 박사과정, 요런 학생분들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통계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의 지도 교수님이 뭐 예를 들면 야 무조건 SPSS로 해라 라든가 아니면 무조건 에이모스로 해라 라든가 아니면 특정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사용해라 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컨설팅 받으러 온 학생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분석을 할 수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다른 소프트웨어가 비용도 더 저렴하거나 또는 공짜이고 학생 입장에서 초보자 입장에서 사용하기도 더 편리하다면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서 분석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수님이 유료이면서 비싸면서 분석하기가 초보자에게는 그다지 쉽지 않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고 고집을 피우시냐? 아마도 그것은 교수님이 그 소프트웨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요즘에 새로운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귀찮아서. 그래서 자기가 기왕에 예전에 공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 정도 그 제 생각이 맞다라는 확신도 좀 있어요. 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데 요번에 제가 자모비 특강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솔직히 저도 공부하기 싫거든.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새로운 뭐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방식이라든가 뭐 새로운 관점이라든가 뭐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공부해서 좀 학제적 융합적인 차원에서 뭐 두루두루 적용시켜 보는 그런 연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소프트웨어를 여러 개를 다룰 줄 알다 보니 예를 들면 이 소프트웨어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장점이 있고 이 소프트웨어의 장점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제가 어떤 통계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통계 분석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속도가 조금 빨라. 그럼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시 내보내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에 집어넣어.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에서 또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분석은 얘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내보내기를 해서 결과는 따로따로 뽑아가지고 다시 이 소프트웨어에 집어넣어. 저도 솔직히 이러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자모비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 이 소프트웨어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던 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저는 자모비에서는 속도가 느리거나
뭐 잘 안 되겠지. 그냥 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요번에 특강 준비하면서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잠오비에서 다 되더라고. 속도도 빨라. 아, 내가 왜 이 기능을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제 이거를 누군가가 알려줬다면, 그리고 내가 쉽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잠오비에 있다는 것을 뭐 교재라든가 다른 강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 기능을 위해서 잠오비를 사용했을 거예요. 굳이 다른 소프트웨어를 안 쓰고. 근데 저도 뭐 교재라든지 강의를 자주 보는 편인데도 그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아주 효율적이라는 그런 팁을 제공해주는 교재나 강의를 제가 못 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저도 그런 기능이 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뭐 부단히 또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오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분석은 할 수는 있는데 요거 좀 팁 같은 거 있잖아요. 분석을 하다 보면 뭔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중간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이 잠오비도 아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번에 특강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았다니까. 그것들을 이제 지금 특강이 다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저도 이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논문 통계 분석의 페이퍼상에 나오는 그 중요한 결과들이 아니라 그런 결과들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사전 데이터 정제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우리가 좀 변수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작업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잠오비가 좀 불편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그냥 뇌피셜이었던 거예요. 내가 조사도 안 해보고 공부도 안 해보고 그냥 이거 좀 불편할 거야. 그리고 솔직히 내가 그 전에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는 그 기능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편했거든. 그러니까 나조차도 제가 앞서 사례로 들었던 그 교수님들처럼 새로운 공부를 안 하려고 했었던 인간 본연의 그런 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서 제가 반성을 합니다. 정말 반성을 하게 됐어요. 이제 참고적으로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소프트웨어별로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그 소프트웨어 나름대로 장점들이 다 있기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구조 방정식을 한번 사례로 들어볼까요? 구조 방정식.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이라는 게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 에이모스를 쓰시는 분들, 그 에이모스를 쓰시는 분들은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이 12 구조 방정식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에이모스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그림을 그려야 된다. 우리 마치 그 PPT에서 동그라미, 네모, 뭐 화살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그려야 되듯이 그림을 연구자가 그려야 된다. 이거 정말 시간 걸리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단점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중매개 같은 경우에 솔직히 구조 방정식 모형이 뭡니까? 따지고 보면 매개 모형인 거거든. 그래서 매개 모형이 되게 중요한데 이중매개, 뭐 삼중매개 이런 이제 다중매개 같은 경우에 이거 일일이 그 단순 매개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이중 매개라든지 삼중 매개라든지 이런 걸 다 분리시켜서 매개 효과를 보려고 할 때 이거 팬텀 변수 써가지고 뭐 희한하게 팬텀 자체가 뜻이 뭡니까? 유령이라는 뜻이잖아. 있지도 않은 그 경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 다 분리시켜가지고 이 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 같은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거 말고도 조금 더 단점들이 있는데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하고 이 팬텀 변수를 써가지고 다중매개 분석을 다 분리시켜가지고 매개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저는 단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측정 모형 분석 같은 거 할 때 뭐 CR 값하고 AV 값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판별 타당도 같은 거
뭐 제가 알기로도 에이모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다 계산해야 되니까 불편하다라는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 걸로 저도 좀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대표적인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자, 이에 비해서 PLS, 를 분석할 수 있는 PLS 구조 방식 모형이 따로 있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PLS 프로그램들이 물론 이제 R 언어로도 PLSPM이라는 패키지를 써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유료이긴 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스마트 PL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스마트 PLS라는 프로그램, 이게 이제 유료긴 하지만 아주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에이모스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다. 근데 이제 스마트 PLS가 PLS 구조 방정식만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작년 정도에 업그레이드가 됐죠. 업그레이드 하면서 저하고도 소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PLS 쪽에 계신 분하고 박사님하고. 근데 여기 이제 PLS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2구조 방정식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12구조 방정식만 본다고 했을 때 스마트 PLS의 장점은 뭐냐면, 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요 이중매개 있잖아요. 이 팬텀 변수 이런 거 안 써도 그냥 자동으로 다 계산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근데 이제 이 스마트 PLS에서 하는 12구조 방정식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다집단 분석이 안 된다는 거지. 이 다집단 분석 때문에 작년 연말에 그 스마트 PLS 쪽에 계시는 이제 개발하시는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이쪽에서는, 여기 이제 독일 회사인데, 이쪽에서는 다집단 분석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그거 아주 깊이 있는, 왜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어떤 통계학적인 학술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가 있는가 보다 지금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자모비에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모비에서도 요 12구조 방정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모비의 장점이 뭐냐면, 그림 자체를 안 그려도 돼. 예, 안 그려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매개 효과도 다 분리해가지고 자동으로 다 계산되고, 뭐 CR 값, AV 값 이런 것들, 뭐 판베타당도 다 나와. 자동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게 그 다집단 분석을 할 때 특정 경로에 대해서만 다집단 분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다집단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조절 효과 때문인데, 이게 오리지널 조절 변수 출신인지 통제 변수 출신인지에 따라서 특정 경로에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경로에 할 것이냐, 요 부분이 좀 갈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뭐 멤버십 강좌에서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것까지 알고 나면은 소프트웨어마다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몇 개를 사용해서 한 가지 분석을 하더라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각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그 눈이 좀 정확해집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한테, 이제 지도를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냐면, 통계 분석에 대해서 이 소프트웨어 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아니까 무작정 그냥 야 이걸로만 해 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본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하게 좀 분리해서 확실히 안 다음에 학생들한테 그렇다면 네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소프트웨어 요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렵다면 뭐 조금 아쉬운 점, 단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니한테는 좋겠다라고 지도를 해줄 수 있다면 그 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거죠. 지도 교수가 내가 아는 소프트웨어만 강요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귀찮거든요. 저도 이번에 반성을 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뭐 죽기 전까지는, 내가 이 일을 손에 놓기 전까지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그렇게 사는 인생이구나. 뭐 이렇게 그냥 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도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이런 부분은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좀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